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열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열제는 천연 항생제가 많이 포진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소개시켜 줄 천연물은 포공룡입니다. 이 포공룡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꽃 아시죠?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민들레도 굉장히 좋은 천연 항생제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포공룡, 이 민들레를 생약명으로 포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포공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공룡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이 민들레의 전초를 우리가 포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포공룡은 효능, 그러니까 약성을 먼저 보시면 쓰고 달고 성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경은 간, 위장경에 약효를 발휘하고 있죠. 효능을 보시면 어, 이제 쓴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이 청질이 차가우니까 해열 작용이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고 또 쓴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어주는 작용, 그죠? 여기서는 내어주는데 여기서는 기도 내어주고 열도 내어주네, 그죠? 이 기를 내어줌으로써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보시면 청열 해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청열제들은 대부분 다 보면 청열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죠. 청열 해독 그리고 이뇨 통림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뇨 통림 작용. 그래서 그 저기 그 이 청열 해독은 해열시켜주고 그리고 열독을 빼주니까 각종 소염 작용, 염증 작용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갈증이나 혹은 건조증이나 혹은 염증이나 뭐 이런데 다 효과가 있죠. 이거 또 해열 작용이다. 그래서 청열해독 그리고 또 이제 이뇨 통림 통림 이뇨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뇨 작용이고 이 통림은 뭐냐면 통할 통자에다가 임은 임질 임자입니다. 자, 우리가 임질이라고 하면 성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한방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 그 효능에 어체해서 이 임질 임자 이거는 이 임질이란 거는 성병뿐만 아니고 이 비뇨기계의 질환, 그러니까 소변에 관련된 질환을 통칭해서 우리가 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뇨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통림, 그러니까 임병, 그러니까 비뇨기계의 질환을 잘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친다는. 자, 그래서 기타를 한번 보시면, 자, 민들레는 식용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풀로 여길 뿐 천연 항생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겁니다. 자, 근래에 민들레는 악성 종양을 억제하는데 효력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거겠죠. 항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증명되었고, 또 필리핀에서는 이 얘를 이뇨 작용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천연모대에서 이뇨 작용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다이어트 제제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 다이어트 약으로 이뇨 작용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그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팔지만 이게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 민들레를 이 장복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소염 작용 그리고 배농은 뭐냐면 고름을 빼주는 것. 염증이 있으면 또 고름을 빼주는 효과 외에 이 비만 치료에도 효과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뇨 작용 때문에. 그래서 해열, 해독, 소염 작용을 함으로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죠. 유방염, 상결작용으로 홍중견, 홍은 뭐냐면 붉고 염증이 생긴 데 보면 붉고 이제 불그스람 색깔이고 그리고 붓고 부어 있고 그리고 그 염증으로 인한 그 부분이 딱딱하게 종기처럼 딱딱한 그런 증상. 그래서 농이 형성되지 않는 정후에 이 뚜렷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염에서. 그리고 폐농양, 충수염, 그리고 각종 종기, 그리고 안구충혈, 감기 중에서 발열, 기침. 발열 해수가 뭐냐면 발열, 열이 막 나고 기침이 나는 거. 독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후염, 위염, 장염, 간염,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질, 반낭염, 요로 감염, 이게 염증이죠. 이렇게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충에 물린데 해독에 유효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당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포공령도 청열제로서 청열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뇨 통림 작용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더라. 그래서 소변이 안 나와서 생기는 각종 부종이나 수종 뭐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각종 그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로 감염 같은 것들 혹은 방광염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포공령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화지정이 있습니다. 이 청열약의 어, 네 번째죠. 자화지정이 있습니다. 이 자화지정은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여러분들 제비꽃 한번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이 천연물 자화지정. 자화지정도 천연 항생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화지정 이 기원을 먼저 보시면 제비꽃과의 단연생 초본인 제비꽃의 전초, 그러니까 우리가 생약으로 쓰는 것은 이 전초 전체를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 효능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청열제로 얘도 이 공통적인 효능 청열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열시켜주고, 그리고 열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증상들을 없애준다. 그러니까 열독을 해독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약성을 보면 또 역시 차가운 성질이죠. 차가운 성질이고 또 쓰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어주는 작용도 가지고 있고, 또 매운맛은 이 발산이나 또 순환 작용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경을 보시면 심장과 간장에서 약효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꽃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이 정창이라는 이 정상에 굉장히 뛰어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못정자 그리고 부스럼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창이란 이 질환은 뭐냐면은 위험성이 큰 화농성 질환으로 형태가 작고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 마치 목과 같다고 해서 정창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우리 오랫동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단신불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어 누워 있으면 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욕창도 일종의 정창인데, 이 보면 이렇게 이 딱지 같은 것들, 이게 피부에 딱지 같은 것들이 못 크기 정도의 조그만 딱지가 이렇게 있어요. 딱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모처럼 이렇게 면적이 넓진 않지만 깊숙하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뼈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썩어 있는 질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 있는 질환, 이걸 우리가 정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 욕창 같은 것들도 제때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에는 다 썩어 버리니까, 바깥에는 표시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 속에는 깊이까지 이렇게 부패가 돼 보이는 그 질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창이라는 질환의 이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이 제비꽃의 전초, 이 자화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종이나 단독 일반적인 피부병에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제비꽃은 피부병에, 그리고 뭐 독사교상이라는 거는 이 뱀한테 물렸을 때 해독해주는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적 종통은 뭐냐면 눈이 붓거나 아픈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화지정이라는 이 제비꽃은 효능은 청열해독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보시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약물 중 하나이며 해열, 해독,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종기나 단독, 이 피부병이죠. 그리고 각종 염증, 유방염, 충수염, 임파선, 결핵, 이질, 급성 간염, 또 안구 충혈에 적용하고, 또 뱀 물린데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비꽃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다가
어떤 뭐 이렇게 상처가 긁히거나 외상으로 다치거나 할 때 이 제비꽃에 이 그를 따다가 이 진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이는 그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므로 이 살균이나 소염 작용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팔랑근이라는 천연물이 있습니다. 이 팔랑근은 이 대청의 이 뿌리인데 그러니까 이 팔랑근이라는 이 대청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사스가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이 중국 쪽에서도 이 사스의 치료제의 한 부분, 이 천연물 소재로 이 팔랑근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얘도 물론 저기 청열해독 천연 항생제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은 천연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팔랑근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팔랑근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건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팔랑근이라는 게 십자화과의 두회살이풀 대청의 뿌리를 우리가 팔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성은 쓰고 달고 그리고 기는 차가운 성질 역시 청열 해독약이죠. 그리고 심장과 위장경에 약효를 발휘합니다. 효능을 보시면 청열 해독 그리고 양혈 그리고 이인 작용이 있습니다. 청열 해독은 뭐 계속 따라 나오는 거죠. 해열시켜주는 작용이 강하고 그리고 여기서 양혈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서늘하게 식혀주는 작용. 그러니까 피가 뜨거워서 생기는 그 혈압이 올라가거나 혹은 각종 각종 염증 작용, 소염 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목이 부을 때 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인 작용, 이인이란 거는 목구멍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울 이자에다가 목구멍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후염이나 각종 편도선염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팔랑근이. 그래서 강력한 전염으로 인류의 전멸까지 예고했던 이 조류독감, 이 사스를 예방하고 치료했다는 이 약은 국내에서는 잘하지 않아 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해열 작용, 피부 발진이나 종기나 이 수두나 홍역에 특히 효과가 뛰어나면서 특히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라는 게 뭐냐면 감염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염이나 유행성 감기, 그러니까 독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행성 감기는 뇌수막염, 폐렴, 출혈성 경방염, 통풍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열 해독 작용으로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양혈 작용 그리고 특히 목이 붓고 아플 때 이 팔랑근이 이 소염시켜주는데 상당히 뛰어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랑근은 청열 해독, 양혈, 이인작용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대가 있습니다. 청대는 우리가 옛날에 고대에 우리가 화장품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는 화장품 용대로 써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쪽의 일종이죠. 여러분들 마디풀가에 쪽이라는 이렇게 파란색 물이 파랗게 드는 이 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썹이나 이 아미 눈썹을 그릴 때 화장품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청대도 이 청열 해독제로서 천연 항생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청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디풀과의 쪽 또는 동속 유사 식물의 잎을 발효시켜서 얻은 가루를 우리가 청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대.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는 파란색 눈썹을 그리는 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청대 풀을 청자에다가 우리 목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는 대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청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청대의 약성을 보시면 이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민에서 기는 짠맛, 함미를 가지고 있고 성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역시 얘도 청열 해독약입니다. 귀경을 보시면 간, 폐, 위장에서 약효를 발휘합니다. 효능은 두 가지네요. 이 물론 당연히 그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청열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양혈 작용, 그래서 소염 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양혈 작용에서 또 산종이라는 건 뭐냐면 흩어트일 산자에다가 부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붓기를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염 작용이 확실히 뛰어난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열해도 양혈산종. 자, 청대는 옛날 중국에서 여인들이 눈썹을 그리는 목으로 사용했으며 이 청색을 띠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자, 눈썹을 모두 없애고 이것으로 대신하였다라고 해서 이 대자라는 한자가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자, 열병의 피부 발진, 피부가 뻘개지거나 혹은 각종 출혈증, 코피나 토혈. 왜냐하면 양혈작용, 그래서 피가 뜨거움으로 생기는 각종 출혈증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코피나 토혈, 그리고 간염 발열, 그리고 경련이나 그리고 폐열 해수는 뭐냐면 폐에 열이 생겨서 생기는 각종 기침을 이야기합니다. 기침. 그리고 항염작용에서 이 구내염, 특히 보면 구내염이나 치은염, 인후염, 대상포진, 습진, 건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얼굴에 입 안에 있는 염증에 그 상당히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헐거나 붓거나 혹은 궤양 파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청대를 가지고 이 각을 대신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입냄새가 나거나 혹은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거나 혹은 또 목구멍이 붓거나 아플 때 이 청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세포성 백혈병, 그리고 원발성 간암, 각종 암종, 그러니까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왜냐하면은 이 염증에 그러니까 부은 게 염증 종기에 심한 게 암종이기 때문에 이게 산종 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은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청대입니다. 청대. 그래서 이 청대는 상당히 뛰어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성초입니다. 어성초. 자, 이 어성초는 여러분들 마을이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이나 혹은 시골이나 여기 같은 시골이나 혹은 도시에서라도 어떤 흙바닥이 있는 곳에서 쉽게 자랄 수 있는 이 천연물 이 풀이 바로 이 어성초라는 겁니다. 이 어성초는 뭐냐면은 어자가 물고기 어자에다가 그리고 성은 뭐냐면은 썩을 썩을 성자 그리고 풀초자 그러니까 물고기가 썩는 냄새가 나는 풀이라고 해서 어성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성초는 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익모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여쭤보시면 특히 시골 생활을 하지 않은 부모님들도 이 어성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풀 중에서 좀 약간 좀 비린내가 나는 이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야시꼬리한 냄새가 나면 머지가리 보면 10.89 어성초가 거기서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성초도 청열 해독약 그러니까 그 우리 천연 항생제에 포함이 되는 좋은 천연물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냄새가 안 좋으니까 잡초로 여기지만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이 어성초는 300촉과의 1년생 초본인 이 양모밀의 지상 부분 전초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성을 보면 매운맛과 그리고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경은 폐경, 단지 폐입니다. 폐. 그래서 이 어성초는 청열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배농입니다. 배농은 무슨 뜻이냐면은 배출할 배자에다가 고름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름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고름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은 뭐냐면은 뭐 염증이나 그리고 이 배농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또 항암 작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농이라는 글자는 염증을 배출한다는, 그러니까 고름을 배출한다는 것은 약하게는 소염 작용, 크게는 항암 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이뇨는 말 그대로 이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 작용이 있으면 어떤 암에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귀경을 보면 무슨 경이죠? 이 약효가 발휘하는 것은 폐경입니다. 그래서 폐암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암이나 혹은 폐렴, 그리고 이 피부병, 각종 피부병, 그리고 또 이뇨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소변 불통, 그러니까 소변이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 이런 때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를 여러분들 보시면 생립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선 비린내가 물씬 풍김으로 이렇게 어성초라고 합니다. 자, 임상에서는 이 호흡기 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지만 호흡기 질환, 객담이나 해수, 천식, 가래, 혹은 근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암에 이르기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또 이질이나 각종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섭진이나 이 근선, 섭선과 근선이 있는데, 근선은 만성 피부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부염, 만성 염증성 피부염 옆에 보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은 뭐냐면 옴벌레, 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그러니까 각종 피부병에 효과가 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뇨작용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새는 이 다이어트 소재도 또 많이 또 그 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뇨작용, 이 방광염에 소변색이 붉고 이 통증이 있는 경우, 요도염이나 단백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황달성 간염, 그리고 암증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옹, 그러니까 속에 옹은 뭐냐면은 염증 옹자입니다. 부스럼 옹자인데 속에 부스럼이 생긴다는 것은 염증이나 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용을 치료하는 데 많이 적용되며 주로 폐경에 작용하여 농혈을 토하는, 그러니까 그 고름이나 혈액 피하고 고름을 이렇게 토할 때 치유하는 중요한 요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폐병에, 이게 폐렴이나 이 폐 쪽에 혹은 기관지점에 염증이 있을 때 치유하는 굉장히 좋은 빠지면 안 되는 약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어성초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근래에는 폐옹을 치유하는 효능 외에 폐렴과 급성기관지염, 소화폐렴, 장염으로 인한 복통이 일어나면서 설사하는 것, 그리고 요로 감염 등의 양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성초는 우리가 잡초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